개념원리 수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오늘 진도나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50페이지. 개념원리 250조 수원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 플러스 셋째 항. 자,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 AR에 n-1항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요즘은 다루지 않는데 몇 급수라고 파워시 집계가 이 앞에 있는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뒤에 곱해진 항은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 합을 내는 방법이 공비를 이렇게 한번 또 곱해 이렇게 공비를 각 항의 전체에다. 그러면 항이 이렇게 되겠지.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AR의 n-1성까지 가고 AR의 n성 이렇게 진행되겠지. 항의 개수는 똑같아. n개로. 오케이? 항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아래 위로 뺀다. 지금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빼주면 자, 여기서 SN항으로 이렇게 묶어보니까 1-R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없어지고 남는 게 역시 내려오면서 A에 1-R의 얼마? N제곱. 고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지. 물론 이 식을 반대로 빼주면 이렇게 되겠지. S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이건 둘 다 어떤 조건이 돼야 돼?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이러면 여러분이 어느 걸 기억해도 좋은데 1-R분의 A의 1-R의 N제곱 또는 R-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둘 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도 요거 있잖아요. N. 요 N은 항의 개수가 아니지. 항의 개수.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보고 n-1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의 개수를 돼요. 항의 개수. 오케이? 항의 개수.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R이 1일 때는 이제 뭐 의미가 없죠. 이거는 수열의 합은 그냥 NA인데 얘는 말 그대로 공비가 1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A가 N개 있다 이런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요 두 개만 기억을 받듯이 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저 식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식이 이제 보통 저걸 나타냈을 때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얘를 1-R로 이렇게 묶어냈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걸 앞쪽에 가고 뒤쪽에 가 따로따로 봐도 좋고 이런데 이 수열의 합이
일반적으로 등비수열합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표기를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이 표기를 AR의 n제곱 플러스 b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금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 b가 마이너스 a라면 이 위에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지금 0이 되잖아요. 0. 이렇게 0이 되면 이 수열 AN이 첫 번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만약에 a 플러스 b가 이게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다. 이러면 이 일반항 A항은 어디서부터? 둘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룬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적는데 이렇게 쓰지는 않고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할 때 하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등차수열 할 때 많이 해봤는 거 있지. 그걸로 처리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자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 이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이거를. 이게 뭐냐면 A의 n항은 S의 n항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항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두 번째 항부터는 알 수가 있어. 일반항. 그러면 이게 이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었는지 두 번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A1하고 S1을 조사해가지고 이게 같으면 이 수열 AN항은 첫 번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었고 이 A1하고 S1이 만약에 다르다. 이 값이 A1하고 S1의 값이 다르다. 이러면 이 수열 AN항은 두 번째 항부터 수의 배열을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고 이 식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좋고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에서는 등비수열에서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가급적 공비가 1보다 적으면 이 앞에 걸 쓰고 공비가 1보다 크면 뒤에 식을 쓰도록 하고 그 다음 이 공비의 이 n제곱은 항의 개수다 하는 거 기억하자.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 자 여러분들 253쪽 보자. 자, 253쪽 필수예제 27번 두 번째 항이 2분의 1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다. 자, 이와 같을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자, 이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자, 두 번째 항은 AR이잖아, 그지? AR. 이게 얼마야? 2분의 1. 1번씩. 자, 여섯 번째 항 한번 볼까? 여섯 번째 항. AR의 몇 제곱? 5제곱. 이게 얼마라고? 32분의 1. 2번씩. 자, 이 두 식에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누어 보자.
2번씩 나누기 1번씩 해보면 여기 R에 얼마 나와? R의 4제곱. R의 4제곱이 얘는 3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말 그대로 이렇게 하겠죠. 이건 2의 얼마? 마이너스 5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플러스 1빼지 그지? 즉 2의 마이너스 4승 즉 2의 4승분의 1. 그래서 공비가 얼마? 공비가 2분의 1이다. 아,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라면 A는 얼마? A는 1이죠. 여기 1넣으니까. 그래서 A는 1. 이렇게 공비와 첫째 항을 구했어.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봐야 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1 공비분의 A의 1 R의 얼마? N제곱. 항의 개수입니다. 기억하자.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 공비가 얼마? 2분의 1. 첫째 항이 얼마라고? 1. 1 2분의 1의 몇 제곱? 항의 개수 5개. 요게 답이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가 올라갈 거니까 1 얘는 얼마야? 32분의 1. 32분의 31에서 2배 해주니까 60 얼마? 62 나오나? 그래서 약분하니까 16분의 31. 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에 준해서 접근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그냥 공식에 대한 정의니까 필수예제 28번은 직접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확인 체크 반드시 해봐야 돼. 반드시. 뒤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29번으로 필수예제 29번 역시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 보니까 제5항까지 합이 1 그리고 제10항까지 합이 3.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이럴 때 15항까지의 합이 얼마인가 이게 주어진 거예요. 15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다시 적어볼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R-1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쭉 넣어서 식을 한번 완성해보자. 1번, 2번, 3번. 먼저 1번씩. 다섯 번째 한 가지의 합이 1이다. 그러면 R-1의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1. 10번째 한 가지 합이 3이다. R-1분의 A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3. 자, 이렇게 두 개씩이 주어졌어. 그러면 2번씩 나누기 1번씩을 해보죠. 2번씩 나누기 1번씩. 여러분, 요거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R의 5제곱 플러스 1하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약분되는 거야. 약분되면 이 식 전체 1 마이너스 R 분의 A가 다 날아가고 R의 5제곱 플러스 1만 남지, 약분되니까, 그지? 그래서 R의 5제곱 플러스 1이 나누니까 얼마? 3. 아, 그러면 R의 5제곱은 2네. 여기까지는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접근해보자. 15항까지의 합. 그러면 R-1에 R-1에 첫째 항 A에 R의 1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식 중에 얘 있잖아요. 얘를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해봐야죠.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을 그 X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리되잖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되지. R-1에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이해되나? R의 5제곱을 X라고 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니? 이 값이 있잖아. 이 값. 이 값이 여기 봐봐. 얼마? 1이잖아. 얘만 구하면 되잖아. 얘만 구하면 되니까 R의 5제곱이 2라면 R의 10제곱은 당연히 4잖아. 4. 그래서 얘는 4 플러스 2 플러스 1. 답은 얼마? 7 정답이죠. 그래서 공식에 충실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철저하게 공식 암기가 먼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0번으로 필수 예제 30. 필수예제 30번. 등비수열 1,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쭉 이어지는 등비수열이 있다. 이 전체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 전체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항이 1.999 SN항이 1.999. 자, 여기에서 이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주어진 이 조건 있잖아. 얘 합부터 바로 내야 합부터. 얘를 합부터 바로 내면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이죠. 첫째 얼마? 1.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항까지. 그냥 n 바로 넣지 마. 이렇게. 바로 넣지. n 마이너스 1로 하자. n 마이너스 1. 나머지 하겠네. 왜냐하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 아니고 1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n번째 항까지 하고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위로 2가 올라가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인데 2로 고칠까? 2로 마이너스로 2로 고치면 2에 1 마이너스 얼마? n제곱 여기 고치면 되겠지. 고치면 뭐 이렇게 나타내도 이 식과 동일하죠. 이렇게 나타내도.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얘야. 문제는 얘인데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잖아. 자, 얘는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n제곱. 자, 이게 1.99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orry. 항의 개수인데 쌤이 또 착하겠네. 항의 개수인데 그냥 n으로 하면 되는데, 그지? 항의 개수인데 오케이. 나는 이렇게 실수를 해. 그래, 이런 거. 항의 개수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일반하고 착각하면 큰일 나. 항의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이게 항의 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진짜 2의 1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진짜.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의 1 마이너스 n제곱. 오케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요 2가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얘를 빼주잖아. 이걸 빼주면 40은 1000분의 1이지, 1000분의 1. 오케이? 40은 1000분의 1인데.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지.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n 제곱이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0.0001 되죠. 그래서 1000분의 1이야. 1000분의 1. 오케이. 1000분의 1.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없어지겠지. 이게 마이너스 0.00이니까. 얘를 고쳐보자. 얘를 다시 고쳐보면 얘는 어떤 의미야? 2의 n승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밖에 나가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야? 이게 1보다 작잖아. 그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겠지, 그치? 반대로. 근데 이게 결론은 2의 10제곱이 1024잖아. 2의 10제곱이.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거라면 여러분 생각해봐. 2분의 1에 n-1 제곱이 1024분의 얘보다 큰 거 얼마? 2분의 1에 10제곱 기억나죠? 이게 1024분의 1이잖아. 2의 9제곱 되면 벌써 512분의 1 떨어져서 안 되지. 그래서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겠지. 반대가. 이 값 자체는. 그래서 n이 최소한 n이 뭐보다는 커야 돼? 11보다 크면 되겠네. 11보다. 요거보다 크면 되니까. 그래서 11번째 아니에요. 11번째.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값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11번째 항이네. 그치? 11번째.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때 선생님이 좀 착하게 했는데 마이너스라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없애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지고 최종적으로 n-1은 오히려 열보다 크거나 같다. 고로 n은 얼마? 11 이상.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해내면 답이다 하는 거. 그래. 자, 그러면 다음 필수예제 31번으로 가죠. 필수예제 31번. 오케이. 필수예제 31번. 자, 요거는 부호 막힌 거 좀 신경 쓰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의 n항이 S의 n항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와 같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공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이게 나오면 반드시 일반항을 구할 때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즉 AN항은 SN항 마이너스 S의 얼마? N-1 여기서 N이 둘째 항부터는 알 수 있어. 만약에 A1하고 S1이 같다면 이 AN항은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수열배를 이루고 A1하고 S1이 다르다 이러면 이 수열은 몇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수열배를 이룬다. 자, 요거 꼭 기억해 놓고 문제를 볼게. 그럼 여기에서 S의 n-1이랑 얘는 5의 n-1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빼보면 Sn항에서 Sn-1랑 빼니까 An항이고 결론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 5의 n-1제곱으로 묶어내니까 5 마이너스 1, 즉 4 곱하기 5의 n-1.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까지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S1을 구하니까 4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게 A1을 구해보자. A1 N에다 1 넣어보자. 4 나오지. 이게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아, A1하고 S1이 같더라. 그러면 이 수열은 어디서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몇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이게 키 포인트예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수열의 일반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원리합계 한번 보자. 원리합계. 자, 요 원리합계는 요즘은 사환, 연금 이런 것들이 다 그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수능에서는 거의 이제 나오지 않는 단어가 됐지만 기본적인 거 한 개만 알면 돼. 기수불 기말 계산법. 복리로 이자 계산은 특히 이 기수불 기말불 이것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원리합 계산. 여기서 원은 원금, D는 이자예요. 은행 우리가 저축했을 때 원금과 이자 계산법입니다. 먼저 달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 달리법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저축해서 매월 1%의 매월 1%의 이자를 준다. 이러면 첫 달에 10만 원, 두 번째 달에도 10만 원, 세 번째 달에도 10만 원. 그게 달리법. 복리법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해서 매월 10% 이자를 준다. 그럼 첫 달에 110만 원이지. 달리법이면 두 번째 달에 10만 원 올라서 120만 원이 되는데 복리는 110만 원에 10%
12만 원에 올라가서 두 번째 달에는 얼마가 돼? 121만 원. 오케이? 그래서 달리법, 복리법. 복리법은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현재 뭐 대부분 은행은 다 복리법으로 원리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달리법의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출발할 때 이미 그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달리법도 있고 한데 일단 이걸 알아둬야 되겠지. 달리법은 A는 원금이야. 1 플러스 R에 여기서 A는 원금. 이 원리합은 SS. 그리고 여기서 R은 이율. N은 기간이에요. 기간. 복리법은 이제 이자 계속 불어나는 거지, 그지?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핵심은 뭐냐? 이 달리법은 등차수예요. 얘는 등비수예요. 이자는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다루는 거는 기수불, 기말불 가는 게 있는데 정민예금에서 정민예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최종 이제 어느 기간이 되어서 만기가 되어서 그 금액을 찾는다 할 때 이 기수분하고 기말분의 계산법이 어떻게 다르냐? 기수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기말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차이점을 보면 요게 차이는 여기 초한 거지. A에 1 플러스 R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무슨 소리냐? 자, 누가 이렇게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저축을 한다. N번 저축을 한다. 제일 처음 넣은 돈이 가장 이자가 많이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게 1년 됐을 때 A에 1 플러스 R에 1천이겠지. 2년 됐으면 뭐야? A에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겠지. 여러분들 적을 때는 이렇게 적지만 적을 때는 사실은 얘가 제일 마지막에 저축한 돈이야. 제일 마지막. 이게 제일 처음에 저축한 돈이 일정한 이율로 이자 계산이 되어질 때 제일 처음에 넣은 돈이 이자가 제일 많겠지. 이게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기수분이에요. 이게 기수분인데 사실은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판단은 가장 마지막에 입금한 돈, 가장 마지막 입금액의 이자 계산이 이루어질 때 이게 기수입니다. 마지막 입금한 금액의 이자 계산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진행하면 A에 1 플러스 R의 첫째 항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불은 뭐냐? 기말불은 제일 마지막에 입금한 돈, 일정한 예를 들어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한다. 가장 마지막에 입금한 돈의 이자 계산이 안 되어졌을 때, 제일 마지막. 그러나 횟수는 똑같다, N번 했다라고 할 때, 얘는 N-1선 되겠지. 이자가 안 먼저습니다. 이자. 그래서 마지막 입금액의 마지막 입금액의 이자 계산이 안 되어질 때 이게 바로 기말.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입금한 돈이야. 얘가 제일 첫 번째 입금한 돈. 오케이. 그래서 이 합은
등비수의 합공식을 통해서 A의 첫째 항이 A고 얘는 뭐야? A의 1 플러스 항이고 오케이? 이거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중요한 거 이 n-1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항의 개수가 같이 생긴 개수. 항의 개수. 일성인가요? 소리. 항의 개수잖아. 그래서 이게 n-1개가 아니고 n개입니다. n개.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을 주고. 그래서 기수분 기말. 마지막 이 금액이 이자 계산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제에 이렇게 많이 주어져. 뭐 초에 넣어서 말을 찾는다. 초에 넣어서 뭐 초에 찾는다. 또는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다. 이런 것들은 다 기말부이고 이렇게 나오면 다 기수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간단해. 자, 문제를 하나만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 259쪽. 자, 페이지 259쪽. 필수예제 32번. 연리 6%. 자, 연리 6%. 그리고 매년 초에 원금 2만원씩. 기간은 10년 동안 적립하는데 10년 말까지 나오죠. 10년간 저축하는데 10년 초에 넣어서 10년 말에 찾는 거는 무슨 뭐야? 기수.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10년 처음에 1년 초에 넣어서 1년 초 돈을 10년 말에 찾는 거야. 만약에 돈을 1년 초에 넣어서 10년 초에 찾는다. 그러면 뭐로 해야 돼? 기말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총 원리금의 합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원리금 합계 10년간의 금액. 자, 여기 공비 6%. 100분의 6이니까 0.06이죠. 자, 그리고 여기 원금은 얼마? 2만. 기수분이니까 1 플러스 0.06. 그리고 1 플러스 0.06에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값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값은 여기 책에 주어집니다. 얼마로? 1.8로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져. 그래서 1.06. 실제 계산해 보니까 대략 28. 얼마 나오는 거 아니에요? 28만 원.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수분하고 기말불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두면 좋겠고 아마 내신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할 때 아마 수능에는 원래 이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특히 또 상환이나 가장 중요한 연금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크게 나오진 않지 싶은데도 공식은 기억해두면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두자.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듣고 확인 체크 풀고 뒤에 뭐 연습 문제 확실히 풀고 그 다음에 RPM, 셋 뭐 이런 교재들 기본선을 충실하게 풀어가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기출로 N제로 실무로 이래 나가야 된다. 이 기본서가 탄탄해야 돼. 그래서 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풀고 질문을 해주면 되겠지. 자, 오늘도 열심히 하자.